언니,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10년 전에 죽은 언니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랑요. 팔짱 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언니였어요. 걸음걸이도, 머리 넘기는 습관도, 웃는 모습도요.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다가갔거든요. 언니 맞지? 서연 언니. 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요. 10년 만에 보는 언니 눈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모른 척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같이 자란 친동생을요. 한 이불 덮고 자던 동생을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를 봤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10년 전 장례식까지 치른 언니가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제 남편이랑 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서연이에요. 7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죽은 언니가 그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무역회사였어요. 직원이 30명 정도 있었고 강남에 사무실도 있었죠. 우리 집은 대치동 아파트 50평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이서연. 저보다 2살 위요. 언니는요. 진짜 예뻤어요. 어딜 가나 예쁘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어머, 이 집 큰딸 정말 예쁘다. 연예인 해도 되겠네. 친척들 모이면 항상 이런 소리 들었어요. 언니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저요? 저는 평범했어요. 얼굴도 그냥 그랬어요.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언니 옆에 있으면 초라해 보였죠. 동생도 있구나. 둘이 안 닮았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저도 예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외모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했거든요. 저는요, 저는 중간 정도였어요. 아빠가 가끔 그러셨어요. 서연이는 머리가 좋아. 나중에 큰일 할 거야. 둘째 서연이는 뭐 그냥 평범하잖아. 착하니까 됐어. 대놓고 비교하신 건 아닌데 느낌이 왔거든요. 아빠 눈에는 언니만 보인다는 거.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아, 이거 먹어. 너가 좋아하는 거야. 동생은요? 서연이는 아무거나 잘 먹잖아. 작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언니가 저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언니가 용돈 받으면 저한테 나눠줬어요. 서연아, 이거 넣어줄게. 나 용돈 많이 받았어. 언니 괜찮아? 나는 있으니까. 너 갖고 싶은 거 사? 학교에서 애들이 저 무시할 때도 언니가 나섰어요.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같은 반 애가 저보고 그랬어요. 야, 너 이서연 동생 맞아? 하나도 안 닮았다. 너네 엄마 바람핀 거 아니야? 그 말에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언니가 알았어요. 다음 날 언니가 그 애 찾아갔어요.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가 저한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언니, 그 애한테 뭐라 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그때 언니가 정말 든든했어요. 저는 언니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존경했죠.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언니는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언니가 처음 얘기했을 때 기억나요. 서연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진짜? 어떤 사람이야? 키 크고 잘생겼어. 되게 다정해. 이름이 뭔데? 언니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비밀. 아직 아빠한테 비밀이거든. 나중에 소개해 줄게. 왜 비밀이야? 아빠가 반대할 것 같아서. 집안이 좀 복잡하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언니가 비밀로 하고 싶다니까요. 그 후로 언니가 남자친구 얘기는 가끔 했거든요. 오늘 어디 갔다, 뭐 먹었다, 이런 거요. 근데 이름은 끝까지 안 알려줬어요. 한 번은 사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언니, 남자친구 사진 좀 보여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언니가 핸드폰 뒤로 숨기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돼. 아직 비밀이야.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할 때 보여줄게. 왜 이렇게 숨겨? 아빠가 알면 안 돼. 아빠가 요즘 사업 때문에 예민하시잖아. 지금 남자친구 얘기하면 반대하실 거야. 그래서 저는 언니 남자친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름도 모르고요. 3년 넘게 사귀었는데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니가 철저하게 숨겼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3년이나 사귀면서 왜 그렇게 숨겼을까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언니 성격이려니 했어요. 언니가 원래 비밀이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고3이라 입시 준비하느라 바빴던 것도 있어요. 언니 남자친구한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죠. 언니가 결혼 얘기는 했어요. 서연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아빠한테는 언제 말해? 곧 할 거야. 아빠 설득해 볼 거야. 언니가 진지했거든요. 진짜 사랑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났어요. 제가 23, 언니가 25이었을 때요. 6월 어느 날 밤이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이서현 씨 보호자 되시나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강남성심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급하게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아빠 얼굴이 하였어요. 엄마는 벌써 울고 계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 딸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충격이 너무 커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즉사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빠는 벽에 주먹을 치시면서 소리 지르셨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언니랑 통화했는데요. 서연아, 나 오늘 남자친구 만나. 드디어 아빠한테 말하기로 했어. 긴장돼. 진짜? 잘 될 거야, 언니. 고마워. 내일 전화할게.
그렇게 행복해하던 언니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경찰이 설명해 줬거든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무시하고 달려들었대요. 언니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치였고요. 음주운전자는요, 그 자리에서 도주했대요. 나중에 잡혔는데 정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니 남자친구는요,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피해자분 연인 연락처 아시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니까요.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언니 남자친구 연락처 알아요? 아빠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몰라. 서연이가 안 알려줬어. 그래서 언니 남자친구는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죽었는데 나타나지 않다니. 근데 그때는 연락처를 몰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언니 시신은요? 저는 못 봤어요. 아빠가 막으셨거든요. 서연아, 보지 마. 얼굴이 많이 손상됐어. 그냥 기억 속 언니로 기억해. 그래서 저는 언니 마지막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상했던 거죠.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3일장이요. 친척들 다 오시고 언니 친구들도 오고요. 다들 울었어요. 언니 시신은 화장했어요.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얼굴이 너무 손상돼서 관 열 수가 없어. 화장하자.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언니 얼굴을 못 봤어요. 납골당에 유골 모시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울었거든요. 언니 없는 세상이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 방에 들어가면 아직도 언니 냄새가 났어요. 화장품, 샴푸 냄새요. 근데 언니는 없었죠.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는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엄마는 방에만 계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빠 사업이 그때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언니 죽기 전에 빚이 많다고 힘들어 하셨는데요. 언니 죽고 나서 갑자기 사업이 회복됐어요. 아빠, 요즘 사업 좀 나아졌어요? 그래, 투자 받았어. 걱정 마. 그때는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생각 안 했죠. 언니 죽고 3년 지났을 때 저도 취직했어요. 대기업 마케팅 부서요. 26이었거든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이구나 싶었죠. 신입사원 환영회 때였어요.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부서 회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막내라서 고기 굽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어요. 영업부에서 왔다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민준이에요. 영업부요. 안녕하세요. 마케팅부 이서연이에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키 크고 잘생겼는데 눈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웃을 때 눈도 같이 웃는 스타일이요. 그 후로 민준 씨가 저한테 자주 말 걸었어요. 서연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서연 씨, 퇴근하고 커피 한 잔 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왔거든요. 진짜 다정했어요. 서연 씨, 오늘 피곤해 보여요.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 씨, 비 오는데 우산 없죠? 제 거 쓰세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준 씨가 고백했어요. 서연 씨, 저 서연 씨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사귀어 줄 수 있어요? 저도 호감이 있었거든요. 진지하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오케이 했죠. 연애하면서 행복했어요. 언니 죽고 나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거든요.
1년 연애하고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민준 씨가 우리 집 현관 들어서는 순간 아빠 얼굴이 좀 굳었어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가 민준 씨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반갑네. 우리 딸 잘 부탁해. 금방 표정 푸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 내내 아빠가 좀 어색해 하셨어요. 아빠, 민준 씨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야. 좋아 보여. 그러시면서도 민준 씨랑 눈을 잘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요. 아빠가 뭔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죠. 결혼식 올렸어요. 성대하게요. 친척들 다 오시고 회사 동료들도 오고요. 송파구에 신혼집 차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2년 후에 아들 낳았거든요. 이름은 민준이요. 남편 이름 따서요. 지금 5살이에요. 7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남편이 자상하고 착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타줬어요. 여보, 일어났어? 커피 여기 있어. 퇴근하면 먼저 와서 집 정리해 놨어요. 오늘 청소했어. 여보 힘들까봐. 주말에는 아들 데리고 놀아줬고요. 민준아, 아빠랑 공원 갈까?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남편이 매달 15일에 꼭 어디 가거든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요. 오늘 어디 갔었어? 아, 대학 동창 모임이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비 오나 눈 오나요? 한 번은 물어봤거든요. 나도 동창들 만나보고 싶다. 같이 가면 안 돼?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아, 남자들끼리 모임이라서. 좀 그래. 그러려니 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동창 모임 간다고 나갔거든요. 아침 11시쯤이요. 오늘도 모임이야? 응. 오늘은 점심 먹고 축구 보기로 했어. 저녁까지 걸릴 것 같아. 아들은 시어머니 집에 맡기고요. 저는 혼자 시간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쇼핑이나 하려고 강남 나갔거든요. 백화점 구경하고 옷도 좀 보고요. 3시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요. 창가 자리였어요. 커피 마시면서 핸드폰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창밖을 봤는데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언니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요. 뭐야? 헛것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근데 진짜 언니였거든요. 걸음걸이도요. 언니는 걸을 때 어깨를 살짝 흔드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여자도 그랬어요. 머리 넘기는 습관도요. 언니는 오른손으로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여자도 그랬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근데 얼굴이요. 얼굴이 너무 똑같았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나이 들긴 했는데 분명히 언니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 뒷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남편이었거든요. 오늘 입고 나간 그 옷이요. 진청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요. 틀림없었어요. 제 남편이 죽은 제 언니랑 팔짱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크게 났는데
저한테는 안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카페 밖으로 나갔거든요. 둘이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따라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거든요. 둘이 다른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카페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선글라스 쓰고 모자 눌러 쓰고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둘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마주 보고요. 여자 얼굴이 보였어요. 진짜 언니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알 수 있었어요. 눈, 코, 입, 전체적인 느낌. 언니가 확실했거든요. 둘이 뭐라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요. 친밀하게요. 남편이 여자 손을 잡았어요. 연인처럼요. 그러더니 여자가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 게 들렸어요. 준호야. 준호야? 제 남편 이름은 이민준인데요. 준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편 볼에 뽀뽀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10년 전에 죽은 언니가 살아서 내 남편이랑 연인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일어나서 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언니, 여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거든요. 10년 만이었어요. 10년 전 장례식에서 봤던 그 얼굴.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얼굴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 언니, 언니 맞지? 서연 언니. 여자가 표정이 굳더니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얼굴이 하얘져 있었고요. 언니 나야. 서연이야. 동생 서연. 여자가 한참 저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차갑게요.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요. 언니 무슨 소리야? 나 서연이야. 같이 자란 동생이야.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거든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이분 모르는 분이야. 다른 사람 잘못 본 거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언니야. 죽은 우리 언니라고. 그리고 당신 아까 뭐라고 불렸어? 준호? 당신 이름 민준이잖아. 준호가 뭐야?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더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한숨 쉬더니 말했거든요. 됐어, 준호야. 들켰어. 그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야? 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앉았어요. 테이블 사이에 두고요. 서연아, 오래간만이다. 언니 목소리였어요. 10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언니 살아있었어? 10년 동안? 그럼 장례식은 뭐야? 그 화장한 유골은 뭐야? 언니가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가짜야. 내가 꾸민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언니가 한참 가만히 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보험금 때문이야. 보험금? 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나한테 10억짜리 보험이 들어 있었어. 아빠가 내 이름으로 들어놓은 거야. 내가 죽으면 수익자가 아빠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이요? 언니 죽으면 10억이요? 응. 그때 아빠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어. 빚이 20억이었어. 돈 갚을 방법이 없었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보험금 타려고? 그래. 내가 죽어야 아빠가 빚을 갚을 수 있었어. 남편을 봤거든요. 당신은 뭐야?
이름이 왜 두 개야?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김준호야. 서연 누나 남자친구. 뭐라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당신이 언니 남자친구였어? 언니가 말했던 그 남자? 응. 그때 서연 누나가 죽은 척하고 사라지니까 나도 같이 사라져야 했어. 수사가 복잡해지니까 나까지 사라져야 했어. 그래서 개명했어. 이민준으로.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회사에서 친절하게 군 거? 다 계획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끼어들더라고요. 서연아,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죽어야 아빠가 사는 거였어. 그건 이해해. 근데 왜 내 남편을 데리고 있어? 왜 7년 동안 내 남편 만났어? 언니가 웃더라고요. 비웃는 것처럼요. 내 남편? 준호는 원래 내 남자야. 10년 전부터. 그럼 7년 동안 내 결혼은 뭐야? 위장이지. 준호가 정상적인 가정 있으면 의심 안 받으니까. 그리고 너 불쌍해서 남자 하나 붙여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있어. 준호 아이. 뭐라고? 8살이야. 너 아들보다 3살 많아. 저는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언니랑 아이가 있었던 거야? 응. 내가 죽은 척하기 전에 임신했어. 숨어 살면서 낳았지. 남편은요? 15일마다 만난 게 언니였던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응, 맞아. 동창 모임이 아니라 서연 누나 만나러 간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도 다 알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응, 보험금 10억 받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내 생활비 대주고 있어. 매달 300만 원씩. 그럼 아빠 엄마가 10년 동안 나한테 연극한 거야? 언니 제사 지낼 때도, 납골당 갈 때도, 연극이라기보다는 비밀 유지지. 들키면 보험 사기로 다 잡혀가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됐어. 다 필요 없어. 서연아, 어디가? 친정에. 확인할 거 있어. 집에 가지 않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거실에서 TV 보시면서요. 아빠, 엄마, 나 할 말 있어.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부모님 맞은편에요. 언니 살아있더라. 그 순간 아빠 얼굴이 굳었어요. 리모컨 쥔 손이 떨리더라고요. 엄마는 숨을 멈추셨어요. 뭔 소리야? 오늘 봤어. 카페에서 내 남편이랑 같이 있더라. 아니, 내 남편이 아니지. 언니 남자친구잖아. 이름도 김준호고, 개명해서 이민준으로 바꾼 거더라. 아빠가 한참 가만히 있더니 한숨 쉬시더라고요. 결국 들켰구나. 아빠가 인정하셨어요. 10년 전 다 자기가 꾸민 일이라고요. 서연아, 그때 아빠가 빚이 너무 많았어. 20억이야. 갚을 방법이 없었어. 집도 팔아야 했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딸을 죽인 척 했어요? 보험금 타려고요? 아빠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서연이가 먼저 제안했어. 자기가 사라질 테니 보험금으로 빚 갚으라고. 그래야 가족이 다 살 수 있다고. 저는 기가 막혔거든요. 가족이 다 살 수 있다고요? 나는 가족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언니 죽은 줄 알고 울었는데 엄마가 끼어드셨어요. 서연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알면 너가 비밀 못 지킬까봐. 내가 비밀 못 지켜요? 10년 동안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너가 혹시라도 실수로 말하면 다 끝장이야. 보험 사기는 중범죄야. 그래서 10년 동안 저한테 연극한 거예요? 언니 제사 지낼 때 옆에서 같이 우셨잖아요. 그것도 연기였어요? 엄마가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울은 거야. 서연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만나면 되잖아요. 언니 살아있는데 몰래 만났어. 너 없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몰래 만났어요? 10년 동안? 나만 빼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빠한테 물었어요. 내 남편이 언니 남자친구인 거 알았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표정 굳었잖아요. 아빠가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알았어. 얼굴은 좀 달라졌는데 느낌이 비슷하더라. 준호인 거 알았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냥 결혼시켰어요? 아빠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부탁했어. 준호가 정상적인 생활해야 의심 안 받는다고. 그리고 너도 결혼하면 좋잖아. 저는 일어났어요.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저는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10년 동안 증명했잖아요. 속여도 되는 사람, 빼도 되는 사람. 그게 저였잖아요. 아빠가 부르셨지만 뒤도 안 돌아봤어요. 이혼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언니 편이더라고요. 미안해. 근데 서연 누나가 먼저야. 누나랑 아이가 있으니까. 이해해줘. 이해요? 7년 동안 속인 걸 이해하라고요? 가짜 이름, 가짜 신분, 가짜 사랑. 다 용서하라고요? 변호사 상담받았거든요. 보험 사기로 다 신고할 수 있대요. 그럼 언니, 아빠, 엄마, 남편 다 잡혀가요. 근데 신고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요. 아빠가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혼만 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받고요. 양육권도 가져왔고요. 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해서 헤어지게 됐다고요. 민준아,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게 됐어. 왜요?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거짓말했거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에 울었어요. 친정이요? 연 끊었어요. 아빠, 엄마 연락 다 차단했어요. 언니도요. 10년 동안 속인 사람들이잖아요. 딸 결혼식에 사기꾼 데려다 놓고 웃고 있던 사람들이요. 언니요? 언니는 남편이랑 같이 산대요. 어차피 처음부터 둘이 연인이었으니까요. 저는 7년 동안 남의 남자 빌려 쓴 거였죠. 지금은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송파구 떠나서 일산에 작은 아파트 전세 얻었거든요. 새 동네에서 새 출발이요. 힘들었어요. 처음 6개월은 매일 울었어요. 상담도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연 씨 잘못 아니에요. 가해자는 가족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피를 나눴다고 내 편인 게 아니에요. 진짜 내 편은 나 자신뿐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